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는 약이 당신의 소중한 기억을 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수백만 명의 노년층이 건강을 위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과학적 연구들은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일부 약물들과 급격한 인지 기능 저하 사이에 끔찍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희귀한 약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전역의 가정상비약 보관함에 들어있으며 환자와 의사 모두가 신뢰하는 약들입니다. 그러나 주요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약물들은 놀라운 속도로 치매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약물은 단 3년만 복용해도 치매 위험을 무려 54%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3,000명 이상의 노인을 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특정 약물이 뇌 스캔상에서 측정 가능한 수준의 뇌 수축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오늘 우리가 다룰 목록의 1위에 해당하는 약물이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처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메이 뇌과학, 제메이 인터넷 메더선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이 약물은 치료 시작 몇 달 만에 치매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를 본 과학자들조차 자신들이 목격한 결과를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란에 모든 연구자료와 의학 논문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댓글로 현재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나이와 거주 지역을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고 답변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위는 알레르기 및 수면을 위한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많은 분이 위험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약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페니드라민이나 클로르페니라민 같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인기 있는 알레르기 약이나 수면 보조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신체의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멈추고 졸음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뇌의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도 함께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 형성과 학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이 물질을 반복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같습니다. 제메이 뇌과학에 발표된 한 연구는 65세 이상 참가자 3,434명을 7년 넘게 추적 관찰했습니다. 연구진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MRI 스캔상 뇌 용적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가 가장 극적으로 수축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 약물을 복용한 참가자들이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계획 능력을 측정하는 인지 테스트에서 더 나쁜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해당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뇌를 2에서 3년 더 노화시키는 것과 맞먹는다고 계산했습니다. 많은 분이 일시적인 휴식을 위해 장기적인 인지 건강을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매일 밤 수면을 위해 이 약을 복용합니다. 영향은 복용량에 비례합니다. 즉, 더 많이, 더 오래 복용할수록 뇌 기능에 미치는 악영향은 커집니다. 이제 매우 흔한 소화기 문제를 위한 약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위는 위산 역류 치료를 위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입니다. PPI는 속쓰림과 위산 역류 치료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S-오메프라졸과 같은 브랜드명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수백만 명의 노인이 매일, 때로는 수년간 복용합니다. 이 약물은 위산을 생성하는 위장 내 펌프를 차단하여 자결감을 완화해줍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장기적인 PPI 복용과 치매 사이에 충격적인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독일에서 발표된 한 연구는 치매가 없는 75세 이상 참가자 73,679명의 건강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이 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PPI를 정기적으로 복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44%나 증가했습니다. 이 현상의 배후에 있는 메커니즘은 흥미로우면서도 두렵습니다. 장기간 위산을 줄이면 우리 몸은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타민 B12는 뇌의 신경세포를 감싸는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B12가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PPI는 신체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밀로이드가 뇌에서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인 플라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PPI를 투여한 쥐는 불과 3개월 만에 뇌의 아밀로이드 플라크 수치가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쥐보다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수백만 명의 노년층이 방광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위는 과민성 방광을 위한 항콜린제입니다. 과민성 방광은 노인의 약 30%에게 영향을 미치며 옥시부티닌, 톨테로딘, 솔리페나신 같은 항콜린제가 주된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이 약물들은 방광 근육의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차단하여 소변을 보고 싶은 급박한 욕구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신체에서 아세틸콜린을 차단한다는 것은 기억과 인지의 필수적인 뇌 속의 아세틸콜린 또한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획기적인 연구는 3,534명의 노인을 10년 이상 추적하며 그들이 복용한 모든 항콜린성 약물을 기록했습니다. JMA 내과학에 발표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 이상 방광 조절 약물을 복용한 참가자들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54%나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항콜린성 인지 부담 척도를 사용하여 누적 노출량을 측정했는데 강력한 항콜린제를 매일 하나씩 3년 동안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 영상 연구에서도 실제적인 신체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약물을 복용한 노인들은 뇌의 회백질, 특히 기억과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측정 가능한 수준의 수축을 보였습니다. 무서운 점은 많은 의사가 환자와 이러한 인지적 위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장기 복용을 처방한다는 것입니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손상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에도 일부 인지 결함은 연구 참가자들에게서 지속되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이 불안과 수면 문제로 의존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6위는 불안 및 불면증 치료제인 벤조디아제핀입니다. 로라제팜, 디아제팜, 알프라졸람과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불안, 불면증, 근육 긴장 완화를 위해 수백만 명에게 처방됩니다. 이 약물들은 뇌에서 진정 효과를 내는 신경 전달 물질인 GABA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만 장기 사용은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국 의학 저널 BMJ에 발표된 프랑스의 한 연구는 연구 시작 당시 치매가 없었던 78세 이상 참가자 1796명을 15년간 추적했습니다. 연구 결과 3개월 이상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51% 증가했습니다. 체내에 더 오래 머무르는 장기 지속형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한 경우 위험은 더 높았습니다. 캐나다의 연구에서도 알츠하이머 환자 1796명의 데이터와 대조군 7200명을 분석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6개월간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32% 증가했고 6개월 이상 사용한 사람은 84%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약물이 뇌의 신경 가소성, 즉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늦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수백만 명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5위는 사만계 항우울제입니다. 새로운 항우울제가 나오기 전 아미트립틸린, 노르트립틸린 같은 사만계 항우울제는 표준 치료제였으며 여전히 많은 노인이 우울증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이나 신경통을 위해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강력한 항콜린성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세틸콜린을 차단합니다.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0년 동안 4만 개 항우울제를 복용한 노인들은 항콜린성 효과가 적은 최신 항우울제를 복용한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뇌 스캔 결과 기억 형성의 중요한 측두엽에서 가장 뚜렷한 8.3%의 평균 부피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심장 리듬과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입니다. 4위는 특정 혈압약입니다. 모든 혈압약이 인지에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유형은 최근 연구에서 치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프로프라놀롤, 카르베딜롤과 같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베타 차단제가 우려의 대상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의 연구에 따르면 뇌로 들어가는 중추작용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3년 동안 더 큰 인지 기능 저하를 보였습니다. 반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ACE, 억제제와 같은 일부 혈압약은 오히려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뇌 건강을 위해 약물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수술 후나 만성 통증을 위해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3위는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모르핀 같은 약물은 통증 신호를 차단하지만 인지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메이 뇌과학에 발표된 연구는 2,000명의 노인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오피오이드를 정기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 위험이 60%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용량을 6개월 이상 복용한 경우 위험이 가장 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진은 장기 사용자의 뇌에서 의사결정과 기억에 중요한 전두엽 및 측두엽의 회백질 부피가 감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는 만성적인 오피오이드 노출이 학습과 기억에 필수적인 해마의 신경 생성,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목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약물입니다. 2위는 항콜린성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쿠에티아핀, 올란자핀, 리스페리돈 같은 항정신병 약물은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행동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처방되는데 이러한 관행은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약물들은 강력한 항콜린성 효과를 가지며 뇌의 도파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BMJ에 발표된 포괄적인 연구는 4770명의 치매 환자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가속화될 위험이 60%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핀란드의 연구 결과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은 7718명을 추적한 결과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훨씬 높았으며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5년 더 일찍 사망했습니다. 인지적 영향은 측정 가능하며 빠르게 나타납니다. 랜싯, 더 랜시트에 발표된 임상시험에서는 165명의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항정신병 약물 또는 위약을 투여했습니다. 12개월 후 약물을 복용한 그룹은 이약 그룹보다 2.5배 더 빠른 인지 기능 저하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억력 테스트에서 회상 및 인식 영역의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약물이 여러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약물들은 아세틸콜린뿐만 아니라 도파민과 세로토닌도 차단하는데 이 모든 물질은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이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들은 특히 전두엽에서 가속화된 뇌 위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1위는 항콜린성 항우울제와 다른 항콜린제의 병용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단일 약물이 아니라 노인들이 누적 효과를 깨닫지 못한 채 여러 항콜린성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전문의가 진료 협력 없이 서로 다른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정신과에서 항우울제를, 신경과에서 방광약을, 그리고 알레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뇌는 순식간에 3중의 항콜린성 타격을 받게 됩니다.
JMA 내과학의 연구는 3,344명의 노인을 7년 이상 추적하며 모든 약물을 기록하고 항콜린성 인지 부담 점수를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이 3가지 약물만으로도 도달할 수 있는 점수인 3점 이상을 기록한 노인들은 치매 위험이 5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위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손상은 영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에도 증가한 치매 위험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뇌 스캔 결과 약물 중단 후에도 뇌 용적 손실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 중 53%가 적어도 하나의 강력한 항콜린성 약물을, 18%는 2개 이상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약 보관함을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비주류 과학이나 예비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동료 심사 연구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처방받은 약을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급격한 중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의사와 상담하여 인지 부작용이 적은 대안이 있는지 묻고 모든 처방전을 함께 검토하여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정신은 소중하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의료 결정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